네, 오늘은 관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관찰. 음, 이 대상을 관찰한다는 건데, 음, 이 관찰이라는 그 교육 도구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은 자신에 대한 배우 작업과 역에 대한 배우 작업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각 같은 역할이에요. 네,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다리죠. 음. 자신의 작업,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을 충분히 한 사람, 그 얘기는 곧 신체적 행동의 기억, 빼빼대와 그다음에 준비되어진 즉흥 상황극, 에튜드를 통해서 행동에 대한 개념, 특히 신체적 행동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 사람이, 자, 이제는 역을 연기해야 되는데, 역을 연기한다는 것, 어, 역의 행동을 찾아서 내가 그 행동을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나리오나 희곡에 쓰여있는 등장인물 역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훨씬 역에 대해서 행동의 묘사가 잘 되어 있는 소설을 통해서 소설 에튜드를 통해서 역을 먼저 확장시켜서 체험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상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설 에튜드를 통해서는 단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소설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 이러이러한 사람이겠구나 상상을 해서 내 몸을 갖고 그 상상을 한 인물의 행동을 내 몸을 갖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단지 상상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상상자거든요. 네, 구체적인 상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고,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떠올라지는 어떤 형태,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상상만으로는 보이기가 힘들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상상하는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이렇게 상상이 뿌리가 될 만한, 토대가 될 만한 것이 있어야지 상상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관찰을 제안하고 있어요. 네, 관찰은 제가 스탠퍼드 연기원 99년도부터 01년도까지 다닐 때 러시아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마 슈킨인가 슈킨 대학에서 오셨겠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방학 동안에 특강형식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관찰을 제가 진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인물 관찰하고 판타스틱 관찰을 했습니다. 네, 뭐 인물 관찰과 환상 관찰이라고 할게요. 인물 관찰은 제 중학교 친구인 류승환이라는 친구가 술을 마시면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말투가 변하고 그 친구의 술 마셨을 때 행동을 관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수유리에 있는 어떤 나이트클럽의 앞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지키는 기도, 그 기도를 관찰을 했었어요. 네, 2명을 관찰했고, 3명 관찰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제가 공익근무할 때 도봉산역에서 나랑 옥신각신 말다툼을 걸렸던 장애인, 조금 머리가 모자란 친구였어요. 저랑 옥신각신 막 말다툼을 벌렸어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친구가 확 이렇게 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징인 행동의 돌변하기가 저한테는 크게 인상적이어서 당시에 그 3명을 제가 관찰 대상으로 잡고 연습을 해서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꽤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판타지 환상 관찰은 이거는 뭐 실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뭐 상상 속에 있는 그 무엇을 관찰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을 관찰했었어요. 네. 제 상상을 스스로 관찰한 거죠. 스카이다이빙 한 것은 어디 사진이나 영상이나 영화에서 본 것을 토대로 어, 만약에 내가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재밌게 발표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이 동물 관찰이었는데 동물 관찰은 그 후에 강민호 형이 강민호 선배님께서 그 형은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하고 브루클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하여튼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를 진하게 공부하신 분이죠. 그 형님은 그 리스트라스버그의 방법론에서 동물 관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워크숍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동물을 했는데 하여튼 그 동물을 관찰하려고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는 없었던 시절이어서 동물원에 직접 가서 그 서울대공원이었나 네 원숭이를 아주 긴 시간 관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원숭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4년 전에 대학원에 다시 와서 저 후시자기 선생님도 그 연기 연습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기 실습 시간에 관찰 수업을 집어넣어서 그때 제가 기린을 다시 관찰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동물들,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들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기린을, 두 발로 이렇게 몸을 꼿꼿이 세우는 기린을 관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제 워크샵, 공작소에서는 워크샵에서는 관찰 수업을 제가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직접 관찰 수업하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에이꼬가 관찰했었던 저게 기억나네요. 뱀을 쪼아먹는 새가 있거든요. 그것이 기억납니다. 네. 네, 그렇게 동물 관찰까지 제가 그래서 스스로는 인물 관찰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수 관찰도 했어요. 가수 관찰. 가수 관찰은 스타니 시절에 한 게 아닌데 박상아 선생님이 쓰신 배우 예술 역으로 행동하는 자연인에서 아마 동물 관찰 코너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가수 관찰 인상 깊어서 그 책을 갖고 제가 그 논문 발표할 때 에이고랑 같이 제가 마치다 세이코를 관찰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마치다 세이코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자 가수를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연극원에서 했었던 가수 관찰 발표회라든지 동서울대학교에서 했었던 가수 관찰 발표회, 그다음에 러시아 슈킨 대학교에서 했었던 발표회를 영상을 참고를 하면서 제가 또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가수 관찰은 지금 아니머에서 제가 3번에 걸쳐 발표를 했으니까 뭐 또 2년 가까이 발표를 한 셈이죠. 꽤 효과를 얻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찰, 인물 관찰, 그다음에 뭐 인물 관찰, 동물 관찰, 그다음에 환상의 관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가수 관찰을 아재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지금 정착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수 관찰의 이점은요, 가수가 그 가수를 하면 유명 가수겠죠. 유튜브에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단독 콘서트를 한 영상이 유튜브로 쉽게 볼 수 있는 가수라면 꽤나 유명한 슈퍼스타겠죠. 네, 이 가수가 자기가 노래를 한 곡 부르는 데 있어서 이 노래에는 어떤 인생에 압축된 드라마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히트곡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노래는 이 가사도 그러하고 아마 이 가수의 내면을 많이 반영하는 가사일 겁니다. 혹은 그 가사에 이 가수가 자기의 내면이나 심정, 심경 등등을 가사에 반영을 해서 노래를 했겠죠. 그러니까 히트가 됐겠죠. 전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통합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가수는 의식적으로 노래 연습을 해요. 멜로디를 익히고 혹은 뭐 자기가 작사 작곡도 할 수가 있죠. 가사를 익히고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네, 이걸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정작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콘서트에서는 무의식으로 임하기 마련이죠. 네, 그럴 때 그 가수의 무의식이 보여 나타납니다. 무의식을 통해서 가수라는 사람의 입체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인간 자체, 그 나타난 인간 자체를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런 가수를 우리는 슈퍼스타라 부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팬이 되곤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예전에 유명했었던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은 가수라도 그 콘서트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수 관찰을 하기가 좀 용이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정말 러시아 연극학교에서는 가수의 동영상을 보기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직접 가수의 콘서트를 찾아갔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혹은 레코드나 CD, 테이프를 돌려드리면서 아마 퍼포밍 위주보다는 가수의 가창력 혹은 가창 위주로 연습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가수 관찰은 이 가수의 행동을 먼저 쪼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네. 잘게 쪼개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고기를 먹기 좋게 쓸듯 배우 수업에는 칠면조 요리를 다리 떼고 처음에 배를 가르고 다음에 몇 등분으로 나르고 다리 떼고 이렇게 하는 그 칠면조 요리를 분해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잘게 쪼개는 것의 중요성을 또르초프 선생이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관찰도 다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일단은 몸을 쪼갤 수가 있겠죠. 상반신, 하반신, 다음에 머리, 얼굴, 발, 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이크를 잡는 손의 형태, 다음에 습관, 얼굴 표정, 몸의 중심, 노래를 부를 때 몸의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근육의 형태, 그리고 이 노래 멜로디에 따라서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등등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요구해요. 이게 쪼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막연하게 가수의 이미지를 관찰했다고 생각해서 몸으로 읽히면은 그거는 노래방이나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다름이 없죠. 그렇죠? 네, 그건 관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가수의 곡을 자기가 익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부르는 거는 가수 관찰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달라? 본질적으로 다르죠. 출발점이. 그리고 가수 관찰은 자기의 목소리 사운드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립싱크죠. 네, 립싱크처럼 보이겠죠. 네. 하지만은 단지 성대를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성대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대 또한 관찰의 하나의 대상이고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하죠.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요. 자,
이렇게 해서 참가자는 한 가수의 곡을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한 곡이 3, 4분이 넘어가서 저는 발표를 할 때 3분 내로 줄이라고 해요. 네. 3분 내로 줄이면은 이 곡을 좀 편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주로 하게 되죠. 네. 하이라이트 부분 중심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뭐 고음을 낸다든지 아주 힘을 준다든지 목청껏 부른다든지 라고 하는 부분, 그건 곧 가수의 의식이 반영된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수의 죄송합니다. 지금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가수의 무의식을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배우 또한 자신의 무의식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럴 때 배우의 행동이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배우는 가수의 행동의 원리를 몸으로써 체득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런 원리로서 움직여졌구나. 이런 원리로서 움직여졌을 때 이 무의식에 도달하는구나. 무의식에 도달하는 순간 배우는 가수의 관찰하여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돼요. 뭐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러하듯, 예. 스포츠 경기에서 무아지경이 된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무아지경이 혹은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아지경이 된 선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연습을 해왔는지를 다 잊게 되죠.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단지 뭐 자기의 호흡만 느껴진다든지, 혹은 뭐 글쎄요, 뭐 주마등이 스쳐갈지도 모르겠죠. 금메달을 따는 순간은 그렇게 무의식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이렇게 무의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이트나 융의, 그리고 책을 읽은 것이 어떻게든 영향이 된 것 같고요. 뭐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뭐 감정의 기억, 뭐 정서적 기억을 중심으로 연기한 것에 영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영준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도 많이 영향이 된 것 같아요. 제2의 선이라든지,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선을 제2의 선이라고 말하자. 이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는 순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제2의 선이 제1의 선, 보이는 선을 뚫고 나온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 그때 최용진 선생님이 박하사탕인가 오아시스의 설경구의 연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네. 저는 그것이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서 드러난 무의식이라고 시스템의 용어를 빌어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수 관찰은 그래서 가수 관찰을 저는 발표회를 지금 꾸준히 쭉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게 이 학생들이 거의 다 20대 초반 중반의 학생들인데, 쇼와 시대, 1989년도에 마무리됐던 쇼와 시대, 또는 해세, 89년도부터 레와 전이니까 언제야? 2018년까지였나? 2019년까지였나? 시대의 가수들, 지금은 레와거든요. 네. 코로나 전에 레와가 됐으니까. 네. 레와 전, 자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활동했었던 가수들을 많이 관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때가 지금의 가수보다 인간력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이. 네, 자기가 작사 작곡도 하고, 이런 화려한 조명이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어떤 회사의 힘이나 시스템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마이크 하나 갖고 조명 하나 갖고 콘서트를 장악했었던, 그리고 온갖 관객들을 압도했었던 압도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던 가수들이 옛날에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레트로 붐도 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 관찰을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수 관찰해도 글쎄요. 근데 아직 뭐 저는 동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명웅도 관찰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이명웅처럼 자기의 가수 본연의 힘으로 콘서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최근에 젊은 가수들도 동시대 가수를 관찰하는 것도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옛날 사람 관찰하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수 관찰을 통해서 역의 행동을 구현화 또는 구상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곡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K-액팅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과 흥이 비빔밥처럼 섞이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 학생들이 선택하는 가수들은 이 노래에 희노애락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겠죠. 뭔가 압축적인 것이 매력적으로도 입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하나의 제가 비빔밥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어서 한데 넣어서 섞었을 때 새로운 맛이 나는 비빔밥처럼 이 가수 관찰을 통해서 한 곡의 노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 가수의 인생 더불어서 이 발표하고 있는 이 배우 본연의 인생이 막 뒤섞여서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꼭 제가 발표회를 하니까 발표회는 보는 사람이 소수라도 존재하잖아요. 네, 보는 사람이 있기에 플레이어의 연기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 개념 또한 함께 나타날 수 있어서 저는 가수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K-액팅에서 가수 관찰은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만 집에 들어가야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